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대구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시민들 사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대구와 경북에서도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단 열흘 만에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입기만 해도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힘을 덜 들게 해주는 입는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산업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부터 긴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무더운 날씨 계속됩니다. 우선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19도, 김천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출근길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안동 30도, 김천은 31도로 어제보다 약 1, 2도 정도 기온 내려가지만 계속 날이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편 아침엔 하늘이 맑지만 낮부터 다시 날이 흐려집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고온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대구 경북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주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대구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또 술집에서 8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는데요. 대구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에 거리두기를 더 완화할지 결정합니다. 시행 첫날 표정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카페, 종업원이 한 테이블 건너 하나씩 뒀던 거리두기 팻말을 치웁니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앉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식탁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인근 식당도 점심시간을 앞두고 단체 손님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약하신 5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자리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대구는 어제부터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지만 대구시는 처음 2주 동안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원 집계에서 빠집니다. 직계 가족 모임도 예외입니다. 6개월여 만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오랜만에 한숨을 돌리며 여유를 찾는 모습입니다. 차인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모임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출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이 심각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고 있어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또 언제 확장이 될지 코로나가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고. 대구시는 인원 제한은 풀렸지만 여전히 실내에선 한 명에 6제곱미터씩 거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아직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종교시설의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사도 계속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까지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에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 후 가장 먼저 고향인 안동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유림과 만나 선비 정신이 마음의 뿌리라고 밝혔고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출신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식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비대면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 방문지는 고향인 안동이었습니다. 안동의 경북 유교 문화회관에서
지역 유림 30여 명에게 큰절을 하고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동 3개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도 이 자리에 참석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제가 말썽을 좀 많이 부리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사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영남의 선비 정신이 마음의 뿌리라고 말하며 경북 출신임의 자부심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으로 본다면 이 영남의 선비 정신이 저의 모든 사회활동의 에너지의 원천이었던 것도 있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여서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인 영남에서 약한 지지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느 편이냐를 나누지 말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영남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어느 편 소속이냐를 따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 지사는 이후 이육사 문학관을 찾아 이육사 선생의 동상에 헌화하고 선생의 외동딸인 이옥비 여사를 만나 이육사 시집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역사적 평가나 예우나 보상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이후 비공개 일정으로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선친의 묘소를 참배한 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전남으로 이동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대구와 경북에서도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시행 초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전에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복잡한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한 뒤 지자체가 결정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 CCTV가 설치됐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단계가 대폭 줄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CCTV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자체의 치안정책과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자치경찰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강화,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등을 1호 시책으로 내놓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지역 특색에 맞는 1호 시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 자치경찰위원회는 경감 이하 자치경찰에 대한 징계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했습니다.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행 초기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장을 중시하고 그리고 즉시성과 또 책임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경찰에 약간의 위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세팅이 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모형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와 지위가 확실히 나뉜 이원화 모델이지만 대구, 경북 등 자치경찰과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중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주일 전 대구의 40대 소방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소방서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1일 밤 9시쯤입니다. 4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소방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캐노피에 걸리면서 충격이 줄었습니다. A씨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투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동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소속된 부서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를 받아 본부 법무감찰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질을 많이 당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본부에다가 진정을 했어요. 당사자나 뭐 아무런 의사 조치도 없고 그런 흘러가는 상태거든요.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해 직원 간 갈등으로 해당 부서를 조사한 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돼 관련자에게 교육과 엄정 주의 조치를 했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와 같은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소방본부를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조직의 안일한 대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났다면서 가해 소방관을 파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 중단 열흘 만에 다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공단 정규직 노동조합까지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는 1,000개가 넘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혼이나 체남 여부, 건강검진 결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지만 상담사들은 모두 민간업체 소속입니다. 지난 2006년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민간업체들이 공단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성과 관리, 즉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만 따지다 보니 상담 전화는 3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임금에서 민간업체가 이윤을 빼면서 실제 상담사들이 받는 돈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노동조합은 주장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고객센터 노조가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민간업체는 효율성을 따지고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과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 등으로 고객센터 민간 위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1,600명 정도 되는 상담사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다수여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 일반직하고는 직군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에게 뭐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이 따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4대 보험,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공단 고객센터 가운데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입기만 해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힘이 덜 들게 해준다는 입는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산업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직접 착용하면 누군가가 힘쓰는 일을 도와주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대전 MBC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타이어 정비업체, 등과 허리, 무릎을 감싸는 검은색 로봇을 입은 직원이 연신 타이어를 쌓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해 최근 정비 작업에 투입된 입는 로봇, 이른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크기에 따라 무게가 적게는 10kg, 최대 20kg이 넘는 타이어를 들고 옮기느라 허리와 무릎 통증이 끊이지 않았던 직원들은 한결 몸이 덜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착용하고 하면 누가 좀 도와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일이 끝나고도 확실히 좀 편한 느낌 들고요. 작업에 필요한 근육의 움직임 정도를 미리 로봇에 입력한 뒤 유압 장치를 이용해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원리인데 로봇 자체의 무게도 5kg 안팎으로 가벼워 입고 움직이는 데 큰 불편도 없습니다. 웨어러블 장비를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물건을 옮길 때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량에 따라 한 대당 가격을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상용화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작업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웨어러블 로봇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을 만든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정비업체와 물류업체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입는 로봇은 15대.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나르며 근골격계 질환을 고질병처럼 알아온 산업 현장 곳곳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로봇을 입고 일하는 시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근 곳곳에 풍력발전소 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메가와트급 미만의 중소형 풍력발전소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을지 확인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육지도 앞바다.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달려온 어선 450여 척이 바다 위에 모여 줄지어 섰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최고의 어장. 멸치와 고등어, 갈치가 많이 잡히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해상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욕지 부원이 생산의 70%를 조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여기 들어서면 전부 다 도태될 것입니다. 어민 2천여 명이 바다 위에서 단체 행동에 나선 건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50배가 넘는 면적에 대규모 풍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어업 활동에 치명적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 9기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나오자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육지 바로 앞에 발전기가 들어서면 경관도 해치고 주민 건강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구청장 허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입니다. 해운대 주민 모두 깜깜이로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 다대포 앞바다의 풍력 발전소도 같은 이유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정지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5메가와트급 발전기 20개를 세워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주민이 받는 소음 등의 피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우려된다, 사업자는 문제 없다며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서 100메가와트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소는 모두 547곳. 강원도 산맥과 경남, 전남 해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91%가 100메가와트 미만으로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더욱이 국회에선 대규모 풍력 발전소도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좀 다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정부는 2050년까지 제주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건립 속도에만 집중한다면 주민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이 빗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지거나 폭우가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MBC 충북의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평택 제천고속도로 중앙탑 터널 앞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런 빗길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빗길 운전은 마른 길보다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행환경실험장. 물에 젖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직접 차를 타고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마른 아스팔트 길에서 시속 6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30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물을 뿌리고 달렸을 때는 100m 더 가서야 멈췄습니다. 곡선 구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젖은 도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주행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속도를 20km 더 줄였습니다. 방금 주행 속도는 시속 40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곡선 구간이어서 차가 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모두 바퀴가 물에 뜬 채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 발생되는 스핀보다는 더 크게 스핀이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0.8에서 9 정도가 되지만 비로 인해 가지고 마찰 개수가 훅훅 떨어진다라는 거.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빗길 교통사고는 4만 4천여 건으로 6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률은 맑은 날에 비해 1.3배 높았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프로축구 김천 상무의 김태환 감독이 6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K2 리그 15라운드 안산전 3대0 승리를 시작으로 6월 치러진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10라운드부터 이어지던 무패 행진도 9경기로 늘렸습니다. 김천 상무를 2위까지 끌어올린 김 감독에게 시상식은 이달 10일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달까지 5달 동안 분양된 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000건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는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1,200여 가구를 분양해 같은 기간 5년 평균보다 50%가 늘었습니다. 경북은 6,900여 호를 분양해 같은 기간 5년 평균보다 87% 늘었습니다. 5년 평균 아파트 분양 실적 기준으로 경북은 충남에 이어서 2번째, 대구는 6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시 수목원 관리사무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목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를 28번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7차례를 사전 공고 없이 채용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속 부서가 근로자를 뽑을 때는 채용 예정 인원과 업무 내용, 응시 자격과 근로기간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수목원 관리사무소가 합격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 부분이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일로부터 나흘 안팎 동안 추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며 56만 원 정도의 지원 급여를 요일이나 시간 관계없이 40시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가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이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1,000명가량의 혼자 사는 장애인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구미 제조업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구미 9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했더니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109로 2분기보다 7포인트가 높아져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과 전기전자는 기준치를 웃돌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섬유화학, 기타 업종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무더운 날씨 계속됩니다. 우선 아침 기온을 살펴보면 대구는 21도, 안동 19도, 김천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30도, 김천은 31도로 어제보다 약 1, 2도 정도 기온 내려가지만 계속 날이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편 아침엔 하늘이 맑지만 낮부터 다시 날이 흐려집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고온의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대구 경북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에는 하늘이 맑다가 낮부터 차츰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영천 1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0도, 영천 29도로 날이 덥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0도, 구미도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 30도, 구미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9도, 예천 2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30도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